코로나19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2,000명을 돌파하더니 모두 3,000명을 넘었습니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주말이면 마스크 공급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 왔고 굶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그냥 한 10분도 안 돼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있다고는 하지만 없어요. 지방에 제가 우체국대 가봤는데 진작에 맹신이 되고. 네, 대한민국 IT 강국이고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도 약국을 또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구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오늘 마스크 전문가 한 분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크,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마스크, 이거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각 대한민국의 제조 공장이 160여 개가 있습니다. 예. 그 마스크 공장에 현재 공무원분들이 파견되셔서 생산 감독을 하고 계시고 50%의 물량을 공적인 곳에 공급하도록 요청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60개 회사의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마스크의 절반을 무조건 어려운 지역에 공급한다. 공적 물량으로 공적 물량. 공급하도록. 예. 그렇다면 그 공적 물량의 값은, 그러니까 마스크 한 개당 가격이 궁금한데 어느 정도의 공급이 되는 겁니까?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부자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천이라든가 그리고 필터가 모두 국산입니다. 그리고 KF94고요. 예. 최고급 사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현재 1,150원의 측정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150원이라는 게 공장도 가격입니까? 근데 공장에서 이제 추락 가격이 예. 1,150원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근데 원가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더 오른다면 나중에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럼 1,150원에,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내일부터 비축한다는 마스크가요.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마스크 판매했는데 110만 장.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팔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데는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65만 장. 뭐 금방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파는 그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개당 1,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5개씩. 그러니까 5,000원씩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예. 중국산 필터를 쓰느냐, 중국산 천이냐, 예. 그리고 나머지 부자재도 중국산이냐. 그러니까 국산이 가장 비싸고요. 예. 중국산이나 그 외의 국가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자재로 만든 제품은 조금 더 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원가가 다 틀리니까 공적으로 분배할 때 그걸 맞춰서 분배하지 않을까. 예. 판매로 가는 것도 있겠고 또 병원이나 이런 곳에 지원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가 약국과 우체국 그리고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이제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내일 저희 공교롭게 이제 저희 채널A 사옥 바로 옆에 광화문 우체국이 있는데 광화문 우체국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이냐 그거 궁금해서 저희 집사람도 좀 사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도심 지역은 접근성이 높은 전국 약국 중심으로만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방은 우체국 등의 이제 판매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방은 우체국을 이용하시고 서울 수도권은 약국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우체국 그걸 사고 싶다고 싸니까 생각했는데 지금 저 고지를 보고 좀 허탈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실제 약국에서 풀리는 수량이 약국당 한 100장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1인당 또 구매 수량이 5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수로 따지면 20명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각 약국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줄을 서서 살지 우체국이나 지금 하나로 마트에서도 엄청난 줄이 서 있는 장면들이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구매하는데 나아지긴 하겠지만 예. 아직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각급 학교에 모아놓았던 마스크, 그러니까 나중에 개학하면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비축해놨던 그 마스크의 절반가량을 일단 어려운 지역으로 먼저 보내자, 이렇게까지 나왔겠습니까? 마스크 하나 못 사는 나라,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 국민들 많이 실망하고 계실 텐데 빨리 공급이 좀 원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 그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겠지만 필터나 코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으면 중국에서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중국에서 값을 갑자기 올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필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국산화가 많이 되어져 있고요. 예. 굉장히 좋은 성능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되게 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공기의 질이 나빠지다 보니까 마스크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공장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데 문제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귀걸이, 네. 그리고 코를 잡아주는 이제 코 지지대 네. 부분은 생산성이나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단가. 예.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성장한 거죠. 예. 그러한 일들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좀 이제 아직 발전이 덜 된 국가에서 생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국으로 번졌는데, 네. 그죠? 이게 전 세계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 마스크 공장이 중국의 부자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더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작아질 수밖에 예.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에 그 손세정제도 보내고 마스크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물론 우리나라도 상하이에서 일부 그 마스크를 공급받고도 있습니다. 기부를 받고도 있고 하지만 수입, 그러니까 지금 수출은 이제 못하게 막은 거죠. 정부에서 더 이상의 우리나라도 쓸 게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중국이나 다른 인도나 이런 데도 좀 수입해서 좀 이 어려움을 좀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저희도 이제 저희 생산량만으로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물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인도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로 월 50만 장을 개런티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인도 정부에서도 수출을 막았습니다. 사실 인도로 확진자가 많지 않은데도요. 인도뿐만 아니고요. 다른 국가에서 아직 발병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청정 국가에서도. 예, 마스크를 구하고 있고 마스크를 제조하는 국가는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발발이 되었을 때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국내 의료 물품도 사실 마스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상이죠. 마트에 가면 다 떨어지기도 하고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제 해외에 공급하고 제공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지난달 4일부터 20일에 27일까지 중국의 여러 성에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장 우리 코가 석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런 물자들을 우리 먼저 돌려서 썼으면 어떻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릴 정도인데요. 자,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는 건 얼마 전에 정 교수님, 얼마 전에 그 명성교회 부목사가 그 아파트 주민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렇죠. 거기서 딱 1분 같이 탔는데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옮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두 분 다 마스크를 안 썼답니다. 그렇습니다. 썼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감염 경로가 과연 이 비말에 의한 감염 경로냐, 네.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생기는 감염 경로냐,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비말에 의한 감염 경로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 부목사님의 재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그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부목사님께서 그 이전에라도 재치기를 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에 이게 버튼이나 이런 데 묻어 있으면은 그 옆에 타신 분이 타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손에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감염 경로를 하나 더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워낙 짧은 기간 또 이루어진 거라서 아마도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은 예. 혹시라도 그 둘 중에 하나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쑤시개까지 등장해서 이 숫자를 안 누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만 있었던 일로 생각했었는데 그 일들이 다 한국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해서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보실까요? 예, 김보성 씨입니다. 의리남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대구에 등장했습니다. 와, 저렇게 선글라스에 마스크 쓰고요. 마스크를 저렇게 나눠주고 계세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저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아마 빨리 우리가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기서 아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보성 씨의 의리남의 마스크 산타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